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달 조금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꼭 해야 될 공부도 있었고, 쓸 게 있었는데, 병행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은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요. 개설한 이유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대로 엉뚱한 대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갖고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놓치는 것도 바보지 않습니까? 남들은 기회를 못 잡아서 난리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한 달 남짓 만에 10,000명의 구독자가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는 뜻도 있고, 제 의지는 이런 겁니다 하고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닌 분들도 저 친구는 저렇구나 하고 조금 봐주십사 해서 한번 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열리는 88년도에 기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만 32년을 했습니다. 32년을 했으니 꽤 고참 기자죠. 기자로서 지금은 동아일보에 있고요. 동아일보에서 주로 있었던 데는 신동아 월간지 신동아하고 주간 동아에서 일을 해왔고요. 잠시 잠깐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한 적이 있고 주간동아 편집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 직장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에 있다가 시사전을 거쳐서 동아일보에 와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동아일보 사람이죠. 제가 처음 기자를 하면서 제 기사를 중심으로 하면 저는 이런 사람이다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90년에 제가 썼던 기사는 환경 오염 기사입니다. 처음부터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무슨 기자가 되겠다, 주제를 뭘로 하겠다는 생각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염 국토기행이라는 걸 한 1년간 연재하면서 환경 문제를 좀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죠. 기자의 재미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 분야의 베테랑이란 사람을 만나갖고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엉성하지만 그분들이 최고의 이런 분들이 깨달았고 한 것도 정리해보면은 인문학적으로 간단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가 환경이나 이런 문제, 화학이나 물리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한국의 오염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상당히 인상에 남는 기사는 91년도에 오대양 사건입니다. 오대양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 공장 지붕과 천장 사이에서 32명의 변사체가 발견돼 갖고 87년도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건입니다. 또 사이비 종교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건이 87년도에 일어나서 일단 그때 끝났어요. 집단 자살이다 하고 끝났는데, 그때 한 사람이 실종자가 있었어요. 살아있던 오대양 사람을 흩어졌고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90년인가에 그 생존해 있던 오대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타나서 자수를 하면서 실종자 한 명은 우리가 그 전에 죽였다, 벌 주려고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라고 해서, 그러면 32명도 타살이 아니냐 해서 2차 오대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때 검찰이요, 그렇게 되니까 세모의 유병헌 씨가 배우다라고 해서 잡아 넣었던 사건이죠. 2차 오대양은. 2차는 유병헌 사건입니다. 유병헌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또 나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참 취재 많이 했어요. 요즘도 기업체에 가면 업무 노트 주지 않습니까? 그 업무 노트 한 권을 더 쓰고, 녹음 테이프도 그때 녹음을 했죠. 요즘은 안 하지만 만들고 하여간 2달을 취재해갖고 제 결론은 유병헌은 오대양의 배우가 아니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니다고 하니까 파문이 컸었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병헌 씨를 그 후에도 만났는데, 유병헌 씨가 죽었죠. 돌아가셨는데 아마 죽기 전에 가장 많이 만난 기자가 절 겁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병헌과 오대양과
그다음에 유병헌과 오대영과 세월호를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2년도에는 조선일보 지금 기자로 있다가 나와갖고 북한 민주화 운동화하는 강철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양반이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인데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죠. 안철한, 강철한, 안혁 두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15 정치범 수용소의 생과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을 공부한 적이 한 기회를 잡았고요. 93년도에는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 사건을 쓴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 사건은 중학교 가던 해에 일어난 사건인데 기억이 나요. 그때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한다 그럴 때 굉장히 어린 마음이 궁금했는데 윤 여사가 돌아가셨다. 전쟁 난다. 그리고 그날 밤 8월 15일인데 저녁에 빨갛게 저녁 하늘에 노을이 들어갔고 진짜 전쟁이 나는구나 하는 기억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문세광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KBS에서 가갖고 그때 사건 현장을 봤었죠. 사진을 봤었죠. 동영상을. 저렇게 했었구나. 그때 경호 시스템하고 이런 걸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요. 장준하 선생이라고 그 박정희 때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거를 누군가가 타살했다라고 SBS에서 썼어요. 보도를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했었는데 SBS의 위험 천만한 오보라고 해서 썼었죠. 뒤집어 SBS에서 굉장히 항의가 올 줄 알았는데 조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하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인연이 조금 있는데 제가 오대양 사건을 써서 나름대로 좀 반향이 컸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프로에 잠깐 출연해서 몇 마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30대죠. 오랫동안 안 만나는 친구도 연락이 오고 그것이 하고 싶다는 인연을 그렇게 맺었는데 몇 년 후에는 위험천만한 오보라고 써서 또 각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가다 보면 각도 세우고 또 만나고 흩어지고 모았다 하는 거니까요. 94년도에는 신이 내린 특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 내린 특종. 그 사주팔자 할 때 사주가 생년월 일인데 생년월일이 신데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일성 생년월만 가지고 무속인 역술인 만나갖고 언제 죽느냐라고 썼는데 그 기사 나간 다음에 2달 후에 죽었는데 제 기사에서는 2달 후에 죽는다고 썼었거든요. 그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심진성 씨라고 하는 무당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이 달을 맞췄고 다른 분들은 다 연은 맞췄습니다. 신내림 특종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는가 하면은 지금 야당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홍준표 씨가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갖고 그분도 대한민국 굉장히 시끄럽게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좌천이 돼 있었어요. 수사 못하는 검사직에 쫓겨가 있었는데 그래서 토사구평은 다 아실 거고 토끼를 잡았더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가 아니라 사냥개를 묶어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토사구박된 홍준표의 대반격 해갖고 쓴 적이 있는데요. 200매인가 300매 원고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현역 검사 최초의 인터뷰일 겁니다. 검사들이 지금도 잘 안 하는데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아마 이게 그 후에 홍준표 검사를 소재로 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SBS 만들었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작가 송진아 씨, 그 다음에 모래시계 검사했던 박상원 씨하고 저하고 홍준표 씨하고 그 후에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모래시계 그 비디오를 줄 때 뭐 이정훈 기사 잘 봤다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썼던 거는 지금 한국공군이 F-15K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F-35도 있지만 F-15K를 갖게 될 때 시끄러웠습니다. F-15K를 갖지 말고 KF-16을 더 갖자 어쩌자 할 때 그걸 뒤집는 기사를 써서 F-15K를 갖게 한 기사도 만들었고요. 한참 국방으로 공부 몰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자로서 의미 있는 게 아가동산 사건을 쓴 적이 있어요. 아가동산은 오대양만큼 크진 않았는데 역시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검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건데 나는 아니다라고 썼어. 저는 시체도 없고, 그리고 그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벌을 주다가 죽었으니까 폭행치사죠. 근데 이분들은 살인을 보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라야만 그게 이제 시효 때문에 되는데, 이거는 폭행치사, 설사 있더라도 폭행치사니까 이건 살인죄가 안 된다. 그 시체도 없으니까 살인인지 폭행치사인지 증명도 안 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하고 썼는데 결론은 제가 이겼습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아가야 사건 쓴 적이 있고요. 또 뭘 썼나요? 그전에는 안기부 2차장, 이거 YS 정부 초기 때인데, 그때는 안기부 참 무서웠습니다. 안기부 2차장의 김모 씨를 YS가 임명했는데, 그분의 경력과 이력에 몇 가지 문제점 써가지고, 그분을 사표 쓰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31살, 30살. 참 겁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취재하러 가서 문 열어주고, 안 열어주면 그 앞에서 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매끔 열어주면 팔 쑥 집어넣고 못 닫게 하죠. 닫으려면 내 팔 자르려면 자르고 닫으려면 닫고 아니면 열어주던가 뭐 그렇게 하면서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기사도 썼었고, 또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신창원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신창원 사건이 굉장히 커졌을 때 내가 가면은 신창원 본질을 알 수 있지 하고 내려가서 신창원을 잡으려다가 놓친 원종열 그때 경사였습니다. 그분하고 밤새 얘기하면서 신창원이 숨어 있었던 빌라도 가고 뭐도 가고, 경찰은 알았겠지만 경찰 제외하고 기자들은 모를 때 그걸 써갖고 좀 흥미진진하게 했었죠. 나중에 그걸 제가 처음으로 책을 만들 때 신창원 갖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런 수사를 하면서 오대양 때는 감식, 신창원 때는 강력사건 수사에 대해서 크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군을 하면서 해군에 관심이 있어갖고 대양해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해군의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경비정 그런 개념 다 아세요? 전 설명할 수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 공격 잠수함, 잠수정, 뭐 미제트 뭐 그런 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는가 하면은, 이걸 또 건너뛸 수가 없네요. 제가 기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됐던 분이 조갑재 부장입니다. 제가 그분을 알았던 거는 대학생 때 월간지를 보게 되면 조갑재, 월간조선에 신동아의 김대권,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월간조선 가서 기자를 하면서 그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신동아에 왔을 때 조갑재론을 썼습니다. 그게 쓸 때 신동아 기자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쓴다니까 뭐 저희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저는 이제 밀어붙일 고집이 있었고, 근데 최명호 선배가 국장이, 그 중에 핵심이 이제 광주 사태에 대한 부분인데, 당신도 이제 광주 사태에 들어가서 취재한 게 있으니까 보자 그러더니 재밌다 라고 했고, 황희봉 부장께서 뭐 제목을 뭐로 달았더라? 그 구국의 투사인가 안보 장사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 조갑재 지금 전성기의 조갑재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전성기의 조갑재 밑에 있었고 전성기의 조갑재론을 썼는데, 조갑재를 쓰고 나니까 같이 일했던 조선일보 기자들이 조갑재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다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안 썼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조갑재에 대해서 쓸 때마다 이 기사가 인용되는 걸 보면서 흥미있는 기사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수지킴 사건인데, 수지킴 사건이 컸죠. 그걸 쓰게 된 계기는 제 어린 시절에
존경했고 또는 한편으로는 경쟁했던 기자들에 대한 기억 때문인데, 우종창 선배라는 분이 있었어요. 별명이 와장창인데 특종을 많이 해서. 이분이 이한영 씨라고, 지금 김정은한테는 이종 사촌인데, 그 이한영 씨를 우리 안기부가 빼돌려서 한국에 살게 했는데, 그 양반이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우종창 선배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친은 성혜림 씨가 모스크바에 있는데 전화통화해서 거기 있는 것도 확인해갖고 써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걸 보면서 참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역시 월간조선에서 저보다 선배인데 좋아하기도 하고 경쟁도 했던 김영삼 기자가 황장엽 사건을 쓰는 거예요. 황장엽 씨가 망명을 했는데 황장엽의 생각이 뭐다, 황장엽 편지를 계속 공개하니까 모든 신문이 따라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나도 저런 특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과 갈망이 있었는데, 저는 수직 힘으로 조금은 반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죽었는데 그 여자가 북한의 간첩이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죽게 만든 사람은 잡지 않은 사건이죠. 그 뒤에는 그때 안기부가 있었던 거고 봐줬던 사건이죠. 그렇게 꾸미려고 간첩으로 꾸미는데 일조했던 사건, 그걸 써가지고 살인죄 시효가 남아있는 마지막 시점에 이제 뒤집어지는 건데, 그 기사를 쓸 때 처음에는 주간지에 요만큼 썼는데 SBS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그걸 가지고 방송을 만들면서 확 커졌어요. 커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전말을 쓸 때, 전말을 신동아에 쓸 때 김종심 국장께서 기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그때 자초지종을 쓰느라고 그때 300매, 400매 꾸역꾸역 썼습니다. 제목이 하나로 안 잡혀서 끙끙대고 있는데 김 국장께서 넥타이 맨 사람 하나만 있어도 땡땡땡 이렇게 안 당했을 텐데, 수지킴 김옥분이라는 여자 입장에서 제목을 뽑아가지고, 야 역시 대선배가 다르구나, 우리 김 국장님이 아주 멋있는 제목을 달아줘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안기부장이 사건 났을 때 장세동 씨인데, 장세동 씨는 이사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세동 씨를 검찰에서 몰고 가려고, 범인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장세동 씨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도 어떻게 운이 좋게, 장세동 인터뷰는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뭐 사소한 건 있었겠지만 막 100매 200매 이런 건 없었는데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후로는 누구도 장세동 씨 인터뷰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준하 씨가 아니고 서울대 최정길 교수 사망 사건이 과거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분을 수사했던 중앙정보부요원 차철권 씨의 인터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뭔가 하면 최 교수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분이 자살했다, 뭐 그런 사건인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혼자 좋아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주간동화에다가 울릉도의 공항을 만들자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도 물론 취재원을 있어갖고 쓴 건데, 울릉도 사동에 있는 그 산란을 까서 방파제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활주로를 만들어서 겸용으로 쓰자라고 한 건데, 그래야만 독도도 방어하고 울릉도 재해권 제공권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하기로 들어갔죠.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03년도 9월 달에 신동아에다가 동북공정 중국이 하는 걸 썼습니다. 광명일보, 중국에 나와 있는 중국 광명일보의 고구려사 역사 연구에 몇 가지 문제점 해갖고, 그 친구들이 변중이라는 친구가 고조선, 고구려는 중국인데 한국이 뺏어간다라고 해서 웃기는 소리지 말라고 썼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동북공정 비판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YS 정부에서는 고구려 재단 만들고 그게 지금 동북아 재단이 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전투기 훈련기가 두 개인데 KT-1이 있고 T-50이 있는데요. KT-1을 한번 탑승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훈련받고 했는데 지리산 올라가서 뺑뺑이도 돌고 똑같이 하자 그랬어요. 와 진짜 힘들더만요. 나 이렇게 막 토하려고 억지로 참았더니 하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KT-1 탑승기를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거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T-50 개발사를 책으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T-50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항공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안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북 공작을 많이 다뤘습니다. 흑금성 사건, 뭐 그거 외에 나는 북한의 저승사자였다, 뭐 등등. 그래서 공작이란 책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의 장보고 잠수함이 미국 하와이에서 하는 임팩 훈련에 들어가서 한 번도 자기는 탐지가 안 되고 상대편 함정은 수십 번 탐지해서 가상 어뢰를 성공시키는 퍼펙트 장보고를 썼습니다. 이 기사 쓸 때 해군사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한미관계 깨진다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 국민이 좋아할 거다. 기사 나오니까 국민들 진짜 좋아하더만요. 퍼펙트 장보고. 지금도 퍼펙트 장보고 회자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동북공정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때 역사적으로 주목 끌었던 게 환단고기라는 책인데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를 일본 자료 뭐 뒤져갖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빠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인데요. 한국의 핵주권 어디 있나요? 그거 진짜 열심히 찾아서 썼습니다. 지금도 그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안 띄네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천안함 정치학, 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연평도 통일론, 이때쯤은 이제 대한민국 통일론이나 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기무사령관 지낸 송영근 씨를 만나가지고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노무현 정부 때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이 기무사령관이 보안법 철폐에 총대를 매주시오. 송 사령관은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의 하나의 특징, 사고의 특징인데 그런 기사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등등 뭐 이것저것 썼습니다. 이정부 출범하고 나서 썼던 책 중에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그 한국 핵주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탈핵 비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첫 번째 정책이 탈핵인데 그건 아니다라고 17년도에 썼어요. 그 발표가 있고 한 일본 기자가 한국 기자 뭐하냐 그래서 자극받아서 썼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제가 편집했고 제가 제일 많이 썼지만 나눠 썼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부의 탈핵이 왜 잘못됐는가는 이 책 보시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룩한니 없애냈니 부제를 달아가지고 두 사람을 썼습니다. 이 책 지금 소송 중이에요. 왜 소송 중인지는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출판사 찾을 때 애먹었어요. 다 피하죠. 지금은 아마 쉬울 겁니다. 17년도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이 책 내준 출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런 책도 냈습니다.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리. 고구려가 수도가 평양이 어딘지 요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쓰는 것도 웃기잖아요. 고구려의 국경선을 한번 밝혀보려고 그랬었고 고구려가 중국하고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700년을 존재했는지 고구려만큼 해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고구려는 제국입니다. 동아시아판 삼국시대를 만들었던 제국입니다. 그 흥망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로서는 점점 덩어리 커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취재를 하게 되었고 옛날에는 사건 사고 뭐 죽었다 대사건이다 아가동산 뭐 오대양 그거 외에 뭐가 있나요? 뭐 큰 사건 나면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신창원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구체적 사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로 와가지고 무기 외교 정책 하다가 이제 국제정치 핵 원자력 뭐 항공 우주 제 전공이 뭐냐 그러면 검경 군정 해원 산도사 그럽니다. 검경군은 금방 아실 거고 정은 정보부니까 대북이고 해는 바다 문제 해양 대양 해군 원은 원자력 산은 등산인데요. 저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자 한 것보다 산 타는 게 더 오래돼서 산을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산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산사내들의 목숨 걸고 하는 게 알피니스트가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는 기자 생활을 하니까 너무 마음 공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 닦는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좀 했었고 산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공 갖고 있는데 대신에 저는 국내 정치나
경제 좀 자신이 없어요. 문화 이쪽으로 가면 그냥 이해합니다. 스포츠도 그냥 뭐 애국심 박수치는 즐거움 정도, 잘하면 잘한다는데 분석하라 그러면 좀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를 하면서 왔고요. 와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통일을 안 하면은 유럽의 네덜란드나 아니면 벨기에 정도 국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강력한데 거기에 껴갖고 우리가 거의 정치는 못 따라가더라도 아등바등 따라가려면 일단 통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 지상주의가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언론 자유도 막고 민주체제, 시장경제도 위반하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언론의 왜곡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하게 되면 옛날 같았으면 민원연이나 기자협회에서 뭐 성명 발표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겨레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언제부터 편가르게 들어갔지? 아니, 자기네가 정권 잡으면 이게 가만히 있고 자기가 못 잡으면 떠드는 게 민주 언론이야? 이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기자들이 생계형 기자가 돼 있어요. 기자들이 봉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잃을까봐 바른 소리도 못하고 또 은근히 좌파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쪽으로만 가니까는 안 쓰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고, 이제는 뭐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제장을 했지만은 또 제가 실패한 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것도 수없이 많고, 지금도 안 되는 것 투성이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머들스루 진흙밭을 통과하듯이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 머들스루를 하자는 생각으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진실은 이거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하려면 건전한 국가가 되려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언론 자유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 방송 부족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면도 있겠죠. 그럼 질타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저로서도 한번 이왕 시작한 거 많은 걸 좀 저도 던지면서 하는 거라서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000명의 구독자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